KBS 제주방송 총국에서 선정한 10대 뉴스를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올 한 해 제주 도정도 참 다사다난했죠. 제주 제2공항 문제부터 최근 제주도 개발공사의 첫 파업과 도의회 재량 사업비 문제까지 현안과 이슈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원희룡 제주지사를 모시고 올해 제주도정과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 연시라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지사님께도 한테도 좀 올 한 해가 좀 특별한 한 해였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다리를 다치고 석 달 동안 휠체어 체험을 했던 게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일 것 같고요. 도지사로서는 보람 있는 일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 그 제주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 역량,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더 큰 네일센터가 출범을 해서 본격적으로 인재 육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게 지금 올해 제주 도정을 이끌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성과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그 환경 처리 문제 때문에 도민들이 불편하고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쓰레기, 상하수, 교통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시설을 준공을 하거나 예산이 확보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간은 걸리지만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 한 해 적지 않은 문제 해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좀 이건 좀 아쉽다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제2공항이 지금 4년째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찬반 논란이 해를 넘기게 됐다라는 게 가장 아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인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제주도 개발공사가 첫 파업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노조 측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경영진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개입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지금 도에서는 직접적인 개입이 없다라고 오늘 이렇게 밝혔는데 정확한 입장은 뭔가요? 도의 개입은 없고요. 이것은 개발공사의 경영진과 노조와의 또 처음 생긴 노조거든요. 처음 하는 협상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서투른 점도 있고 신뢰 문제도 좀 꼬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에 전액 출자한 저희가 출자자이자 도민들의 이 공공재산인 지하수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제주도민의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처우 개선에 필요한 부분들은 합당한 것은 경영진이 또 반영을 하고 또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노조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신뢰를 회복해서 잘 협상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뒷받침하는 것이지 저희가 개입할 방법도 없고 세상에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시는 건 알겠지만 저희들이 노사 간에 최대한의 자율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만 그게 또 노사 간에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격을 하기보다는 노사 간의 대화를 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사 협의 과정에서의 개입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럼요. 네. 제주 제2공항 갈등 지역 최대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머리를 아파하고 또 가슴을 아파하는데 그 원지사의 2공항 추진 입장은 확고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 중에서도 지금 제기되는 것처럼 철새라든지 동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것은 철저히 수용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점검을 하고 반영을 하겠고요. 근데 지금 일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제주공항을 넓혀서 쓰면 되는데 왜 제2공항을 굳이 하느냐라는 이야기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국가 입장에서는 5조씩이나 들이면서 왜 쓸데없는 공항을 짓겠으며 제주도 입장에서는 왜 굳이 이런 갈등을 감수하면서 하겠습니까? 이미 국가 연구기관 그리고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전문가들이 현재의 제주공항을 대폭 용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험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난감한 것이죠.
가능한 것을 가지고 선택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국가가 5조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하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과정까지 4년에 걸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현재의 제주공항을 가지고 현재에 포화된 미래의 항공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저희는 일단 방점을 두고 가기 때문에요. 앞으로 제기되는 환경 수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하겠지만 현재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현재의 제주공항을 늘려라. 이런 것은 제주도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그 사전 타당성 용역부터 또 네. 최근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재보완 요구까지 네. 그 이 공항 절차를 둘러싼 부실 의혹 이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부실하다. 이런 것은 하나의 문제 제기인 것이고요. 그 과연 무엇이 부실한지 아니면 부실이 걱정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보완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반영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환경부에서 국토부에다가 철새를 봄철까지 조사를 해라 라든지 동굴을 일일이 시추 조사를 해라 이런 것은 저희가 국토부나 제주도로서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검증을 더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지만 현재 제주공항을 가지고 그냥 지금보다 2배로 비행기를 띄워라 이런 것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다가 위험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공항으로 되는 것을 국가가 5조 원씩이나 들어가면서 제주도에다가 그 공항을 굳이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합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도 하고 반영을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그냥 평행선을 그으면서 계속 뭐랄까요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공항 공론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신가요? 공론화라는 것도 지난 4년 동안 여론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정말 예정된 시간을 지금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책사업상 유례가 없는 반대대책위원회와 국토부와의 토론회도 갖췄고요. 그런데 지금 공론화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 현재의 공항으로 할지 제2공항으로 할지를 여론조사나 투표에 붙이자라는 건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을 굳이 여론조사를 붙이겠다? 이 주장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제주도 입장에서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도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현실 가능성이나 위험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담아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철새 문제라든지 동굴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공항이 지어질 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 생활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들이 제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국토부에다가 제시를 하면 국토부가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고마운 것이죠. 그럼 원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이 공항 갈등 해법 뭔가요? 환경 문제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고요. 근데 지금 과연 현재의 제주공항으로 미래의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냐 없냐 미래의 항공 수요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항공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 입지가 과연 그동안 점수 매긴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재검증을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이게 나와야지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가서 검증한 걸 가지고 못 믿겠다. 그다음 군사공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군사공항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 그걸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다음 모든 그동안의 용역과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릴 것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공항 외에도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참 많죠. 네. 뭐 비자림로 공사도 지금 갈등 속에 네.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네. 근데 행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환경 평가 등의 절차도 소홀히 해서 갈등을 자초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결과적인 책임에 대해서 도정에서 뭐 변명하거나 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자림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10년 넘는 수건 사업이고 중앙정부 예산을 따와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법상 환경평가를 다 했는데 사후적으로 여기에 그 보호 의무종이라든지 철새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삼나무 벌채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 도로를 확장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까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현재 그래서 어느 정도 좁혀진 것은 문제가 없는 구간부터 공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그리고 아직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환경조사와 그에 따른 어떤 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만들어서 그 후에 공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동물 테마파크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늘리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럼 어떤 대책 가지고 있는지요? 동물 테마파크는요,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한 20여 년 전에 사업 허가가 이미 나가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바뀌면서 사업 내용을 변경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마을 주민들은 그 기존의 마을 주민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은 반영이 됐으니 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입장이고 특히 새롭게 이주해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왜 우리 마을에 이런 동물원이 들어오느냐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찬반 양론이 평행선을 긋다 보니까 행정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입장이죠. 저희는 이걸 반드시 허가를 해준다 아니면 또 불허를 한다 이런 전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등관리 전문팀을 만들어서 민간 전문가들이 찬성 측 반대 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접점을 찾아보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그 권고안을 내도록 저희가 위임을 했고요. 이걸 우리 올해 새해 상반기에 이 갈등 조정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좁혀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존중해서 하겠고요. 만약 그게 안 좁혀진다면 저희로서는 더 뭐랄까요, 좀 괴로운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사님께서는 그 반대 의견은 새롭게 들어온 이주민의 의견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서로 섞여 있는데요. 그 주축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현재 찬성하는 부분은 찬성하는 부분대로 도에 계속 진정과 민원을 내고 있고요.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찬반이 있는 상태에서 도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갈등 관리 전문가들이 충분한 중재 과정을 좀 거쳐보자. 그래서 그걸 먼저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논란의 개발 사업이죠. 오라 관광단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전 사업자 대표가 원지사를 상대로 지금 그 공개적으로 비판도 하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지사께서는 이 사업 초기에 그 청와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입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판단이 바뀌셨습니까?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것은 당시에 일자리 창출의 사례를 발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현재 대규모 개발 투자의 경우에 제가 도지사가 온 다음에 지역민 80% 고용을 의무화시켰습니다. 네. 이런 사례를 앞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제주에 만약에 5조 원이 투자되는 오라도 추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주도민의 80%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이지 오라 단지에 대해서는 뭐 당시에 본격적인 심의도 안 가 있기 때문에 오라 단지에 대한 찬반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었고요. 그렇고요. 네. 이번에 자본 검증을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조 원이라는 자금을 조달할 과연 능력과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두 번째로는 5조 원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이자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해서 5조 원이 만약에 통으로 투자가 되면 1년에 최소한 5천억이나 1조 수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사업 내용이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의 경영 능력이 과연 5조를 투자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정상적인 지속성이 나오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중간에 팔아넘기든지 분양만 하고 빠진다든지 땅값만 올려놓고 흐지부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남아있는 중요한 요지인데 그렇게 부실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본 조달, 자금 조달 능력하고 사업 내용의 충실성 두 가지를 보겠다는 건데 부적격이라기보다는 현재 사업자가 낸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엄격하게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뭐 저를 고발하고 일간지에 뭐 비싼 광고료를 내면서 광고하신 분은 사실 오라단지에 땅을 매집하신 분이거든요. 제주도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데 가장 어떤 어떤 안내자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아마 그 오라단지가 엄격한 자본 검증이나 이것 때문에 뜻대로 안 되니까 아마 저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것을 그냥 눈 감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직무유기지 과연 5조라는 자금이 제대로 올 수 있는 건지 사업 내용은 충실한지 그리고 지금 저를 고발한 그분을 포함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얽혀있는 투자자 간의 과연 실체 관계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보고하더라도 해야지 이것을 눈 감고 넘어가는 게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역시 연내 국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20대 국회가 각 당마다 다 이걸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이 공약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숙제를 다 안 하고 지금 또 총선에 표를 달라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통탄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점은 우리 6만 4.3 유족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 자신도 4.3 유족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남은 기간에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21대 국회에 우리가 제대로 된 대표들을 뽑아서 다시 법안 발의해서 추진해야죠. 좀 노력해 주십시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제주 밖에서도 원희룡 지사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배경이 KBS에서 방송한 그 예능 프로그램과 또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 방송. 이 도지사 방송 사실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지금 단체장들, 주요 정치인들도 예능 프로그램은 다 나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예능이 뭐 제가 뭐 뒤에서 술을 써가지고 뭐 그게 주업과 부업이 바뀐 듯한 모습이면 모르겠지만 네. 예능은 예능으로 봐주시고요. 저는 그 예능이라는 게 제주에 대한 홍보가 사실 그 밑에 다 깔려 있습니다.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가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좀 이미지가 사실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뭐 요즘은 어떻게 보면 그 엄숙한 그런 일방적인 그런 선전보다는 사실은 즐겁게 그리고 부담 없이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미디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시도를 했고 예능은 예능이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뭐 아시겠지만 감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참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제주도정에서도 그 5만 톤 정도의 감귤을 시장 격리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도 시장 상황은 불투명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급변하는 소비 시장에서 제주 감귤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뭐 감귤 해법 있습니까? 우선 올해 감귤이 예년보다 양은 자체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좋은 게 워낙 그 태풍하고 가을에 이 폭우가 오다 보니까 감귤들이 물을 많이 먹어서 당도가 초기에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저희들이 좀 막았어야 되는데 이게 시장에 나가다 보니까 이미지가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좀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초기 가격 형성에 실패해가지고 이걸 만화하는데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우선 양도 분리를 해서 좀 뺐고요. 그다음 12월 달에 들어서는 당도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어떻게 가격은 회복이 되겠는데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포도라든지 딸기가 경쟁 과일들이 당도가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현재 10브릭스가 안 되는 감귤 가지고는 아무리 우리가 양을 줄이더라도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밀린다. 그래서 맛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질적인 맛 중심으로의 감귤 전환으로 가야 되고요. 이게 그동안에는 타이백을 무제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감귤나무도 30년이 넘어서 너무 고령화됐고요. 그다음 이 과수원 정리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품종도 개량하고 또 나무 자체 성목 이식을 해서 좀 젊고 싱싱하고 새로운 품종의 귤나무들이 타이백을 깔고 정말 과학적인 영농으로 지금 포도라든가 딸기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품질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는 단순히 맛없는 감귤을 막 뒤죽박죽 생산해 놓고는 산지 폐기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맛있는 감귤을 만들고 또 양도 이걸 중간에 솎아줘야 그 해당되는 나무의 감귤들이 맛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행정과 농협과 농가들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귤은 아직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경쟁력이 있고요. 만약에 이걸 게을리해서 옛날처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귤 그냥 내놓으면 상인들이 사간다. 이런 시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비상대책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도의회에서 또 재량사업비 발언으로 큰 파장이 일었었죠. 근데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의원 재량사업비 언제 다시 부활한 건가요? 재량사업비는 아니고요. 과거에는 재량사업비라고 있었는데 그런 건 의원들한테 그냥 할당을 했던 건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의원들은 지역의 민원이나 공약이나 또 지역의 행정에서는 이런 기준 절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또 의원들에 가서 매달리는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일단 도와 협의는 할 테니 항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테니 일정 부분 우선 배분권을 인정해 주라. 그래서 저희는 조건을 뭘 달았냐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그런 배분권에 대해서 존중을 할 테니 의회 가서 수백억씩 잘라서 의회에서 막 이걸 증액을 한 다음에 이거를 동의를 해라라고 사실은 강요를 하는 이런 악순환을 막자. 그래서 올해 예결위원회에서 좋다. 그럼 올해 의원들이 증액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동의를 해줄 테니 내년부터는 의원들에게 일정 금액 우선 배분권을 줬던 것을 없애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대승적인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식화하는 의미도 있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는 겸으로 해서 저희는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 보니까 예결위에서는 대승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이거를 정확히 아직 숙지가 안 됐던 의원들도 계시고 또 의원들 간에 생각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굳이 그것을 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시비는 붙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이게 의원들끼리도 다 양해가 돼서 또 저희가 이걸 일부러 의회를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나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차피 큰 틀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서로 발전적으로 가자. 그런 취지로 서로 양해가 돼서 어떻게 보면 잘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네. 자, 내년 총선 불과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원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선거 일선에 좀 나서십니까? 도지사는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선거법 위반이 돼서 저 자신이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은 당연히 하지도 않고요. 현재 제가 총선을 앞두고 특히 어떤 야당의 혁신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야당이 탄핵 이후에 그 과거를 반성하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하고 또 제가 몸담았던 야권을 위해서도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좀 변화를 해라. 그리고 야권의 역할을 기대하고 야권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의 목소리를 좀 호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도 하도 답답해서 발언을 올리고 있는 것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지사라는 한계, 선거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총선에서는 원희룡 마케팅 논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그때도 선거법상의 경계선상에 있는 게 있어서 네.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저는 당연히 안 했고요. 이걸 이용하는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 후보들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제지하는 부분들은 결국 나중에는 제재를 받았죠. 그런 점에서는 저도 그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어차피 총선 가면 여러 후보나 정당 간에 치열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으로 휘말릴 수 있는 소지는 제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좀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새해 도지사로서 제주도정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좀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청정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급격한 인구와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미래에 제주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제주에서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인재 역량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고요. 근데 당장 올해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1차 산업 관광 다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돌보고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힘내시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정에도 갈등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에는 도민 모두가 좀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